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웰니스 코치 주충학 코치입니다. 오늘 클럽에서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치님, 저요, 심각해요. 그래서, 네, 어떤 게 심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창피해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원래 변비가 없었거든요. 변비가 없었는데 코치님이 먹으라는 허벌라이프를 먹고 나서 변비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허벌라이프 코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간혹 생깁니다. 저희 클럽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고 또 전국에 계시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편해지고 좋아진 고객님들을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변비가 생겼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습니까?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허벌라이프 다른 코치님들, 내 고객 중에 오히려 허벌라이프를 먹어서 변비가 생겼다고 하시는 고객님들 안 계신가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어서 변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변비가 생기게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때 허벌라이프 제품도 같이 먹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클럽에 오시면 고객님들 허벌라이프 제품 사용하시면서 처음에 정말 집중해서 이번에는 절대 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일반 식사량도 급격하게 식단을 줄이다 보니 평상시에 드셨던 식사량보다 음식물 섭취가 확고하게 줄어들다 보니 첫 번째는 화장실을 갈 변의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잔뜩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크게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어제 점심도 조금밖에 안 먹었고 저녁도 쉐이크 먹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양 자체가 확고하게 줄어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치님 저 좀 변비가 온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허벌라이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쉐이크 식사를 하고 점심을 일반 식사로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쉐이크를 먹고 점심에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 이런 음식을 드십니다. 진짜 화장실 가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저도 또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을 워낙 오래 먹던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렇게 드시면 진짜 변비 없던 사람도 변비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것 자체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어서 변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화장실을 가기 힘든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나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 먹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어야 될까요? 두통약을 먹기 전에 내가 머리가 왜 아픈지 머리가 아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변비가 왔다면 화장실에서 볼 일이 보기 너무 힘들다면 그렇다면 내가 다시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다이어트 할 때보다 평상시에 드셨던 수분 섭취량을 다이어트 할 때는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장실 가는데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의외로 허벌라이프 쉐이크 먹으면서
평상시에 드셨던 수분 섭취량 갖고도 부족한데 더 많은 수분 섭취를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화장실 가기 힘든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원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분들은 여행을 가도 변비가 오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조금만 변화가 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변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면 내가 화장실 가는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허벌라이프에서 나온 장 튼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장 튼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오늘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알로에겔, 유산균,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그러니까 식이섬유죠. 이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장 튼튼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장 튼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변비를 치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변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 회사의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자료 또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은 그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알로에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장이 건강해야지 배변 활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배변 활동은 우리가 먹고 자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배변 활동이 잘 돼야 하루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장 건강은 다이어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양소를 먹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할 수 있어야지 순환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원활한 배변 활동, 장이 건강해야지 그 대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면역인데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는 만큼 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 면역력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허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알로에인데요. 이 알로에는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 면역, 또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알로에의 구조와 유효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로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로에 베라가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알로에 베라 잎을 표면을 한번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면은 껍질 주변에는 약간 노르스름한 액이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껍질 층에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그 층은 황색 수액층이라 그래서 안트롱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로에를 잘못 먹으면은 나에게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황색 수액층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알로에를 드실 때에는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을 할 때에는 이 껍질 주변 부분은 제외하고 가운데 겔층 유효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겔층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변비 광고 같은 것을 보면은 장이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것을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자, 변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는 이 운동을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연동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이 너무 둔감한 경우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변이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장이 너무 예민한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예민할 경우에도 이 경직되는,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뭐 스트레스나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경우에도 장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연습을 통해서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로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산 알로에보다 이 멕시코산 알로에를 최상품의 알로에로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식물은 생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로에 같은 선인장과의 식물의 경우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건조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알로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능인데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가진 알로에를 선택하실 때는 가운데에 계층만을 고농축해서 모아놓은 그런 알로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장 건강에 필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모두 하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또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식이섬유의 기능과 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사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별도로 떼서 또 하나의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등을 통해서 하루 10에서 15g 정도를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 5에서 10g 정도의 추가적인 식이섬유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도 종류가 있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먹어줘야 되느냐? 당연히 둘 다 잘 챙겨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녹으면서 물과 결합해서 젤처럼 부드럽고 끈적끈적거리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당분을 흡수를 천천히 되도록 또 흡수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고요. 또 부풀어 나는 성질 때문에 포만감을 부여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이눌린, 시트러스, 또 덱스트린과 같은 것들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거칠거칠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뭐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씹을 때에 씹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조직들이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피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변의 양을 늘려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칠거칠한 조직들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이 촉진되니까 장 내에서 대변이 빨리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아무래도 노폐물이니까 우리가 장 속에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배출을 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장의 변의 체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대두 식이섬유, 사탕수수 식이섬유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이 대변의 부피가 증가되고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평소에는 배변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변비가 생겼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평소에 장과 이 대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림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음식 양을 많이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조금밖에 생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내가 예전에는 변의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어느 정도 양이 되기 때문에 장벽을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찌꺼기가 줄어들면서 변의 양이 작아지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훨씬 찌꺼기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던 내 장을 자극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변의 양을 늘려주는 게 식이섬유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주게 되면은 다시 변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는 수분을 자기 무게의 최고 20배에서 40배까지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만 드실 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 해주셔야지 변비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될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대 필수 영양소라고 하면 뭐뭐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꼽아볼까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6대니까 하나 더 식이섬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나 혹은 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지만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는 특징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에 이점을 주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로 꼽힐 만큼 아주 중요한 영양소였죠. 자, 이 식이섬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에 녹는 거, 녹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권장 섭취량 대비 한 5에서 10g을 항상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배변 활동은 물론이고 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오늘 그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또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알로에 겔과 식이섬유 편과 함께 유산균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장 건강에 필요한 삼총사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건강의 완결편 유산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데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장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장내에 좋은 균이 많고 나쁜 균이 적은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이 자리 잡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또 면역력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음식들을 섭취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비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트 브레인 엑시스, 장뇌 연결축이라고 해서 장이 보내는 신호가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사실 뇌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뇌장 연결축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장뇌 연결축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속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뇌와 장이 이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속담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에 좋은 균이 자리 잡게 되면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뭐 우리의 신경 안정이나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만큼 장 환경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빠진 장 환경은 또다시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균이 많도록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좋은 균을 우리는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장내 찌꺼기를 부패시키고 노폐물을 생성하고 전반적으로 장 건강을 약화시키면서 면역력까지 나쁘게 하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유산균은 주변에 장막을 형성해서 나쁜 균이 자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균이 많이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나쁜 균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만큼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분포하는 만큼 건강한 장이 건강한 면역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균총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롱금과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금은 비타민을 합성하고 유해물질을 저해하고 장 건강의 핵심인 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며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균도 있습니다. 퍼미큐티스균이라고 하는 균이 대표적인 나쁜 균인데요. 이른바 별명이 뚱보균입니다. 이 장 속에 자리한 뚱보균은 뇌에 영향을 끼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 장 속에 퍼미큐티스균, 뚱보균이 많게 되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억제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과식으로 인해서 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변비, 원활하지 못한 배변 활동으로 불편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완성 변비라고 하는 것은 장이 너무 둔감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화장실을 잘 못 가지만 자극적인 음식, 아주 맵거나 짜거나 막 술을 잔뜩 먹었을 때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 이완성 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련성 변비입니다. 토끼똥처럼 변이 작고 딱딱하기 때문에 배변할 때에 약간의 출혈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장이 지나치게 긴장돼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 멈추게 되죠. 자, 그렇게 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영양이 부족했을 때, 즉 식이섬유가 부족했을 때 변의 찌꺼기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적은 양의 변이 만들어져서 장벽을 자극해주지 못해서 변비가 생기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의 변비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변비별로 이 솔루션이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완성 변비, 장이 너무 둔감해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동운동, 움직이는 운동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알로에겔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영양 부족성 변비,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찌꺼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변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련성 변비는 깜짝 놀란 것처럼 장이 경직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죠. 장 건강을 원만하게 좋게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너무 평상시에 장에 부담을 주는 술이나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은 피해 주시고요. 너무 찬 음료도 좋지 않고 기름진 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유익균, 좋은 균인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또 자극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섭취를 평상시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강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면역인데요. 이 면역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객에게 굉장히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건강의 완결편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변비의 종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산균 편뿐만 아니라 앞서서 알로에 겔과 그리고 식이섬유 편까지 장 건강 1, 2, 3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께 더불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뉴트리션 트레이닝 공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